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이스라엘 상황,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S 기억하시죠? 정말 201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죠. 이 바빌론 문명 완전히 그냥 이 문화재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 참수하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했는데, 그 IS가 희한하게도 이란을 비롯한 이 시아파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 이란을 비롯한 이 시아파들이 미국,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 미국의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지금 이 중동 상황이 미국은 본격적으로 무력 참전을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 400명대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82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9대 격파, 차량 10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다른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1대 격추, 미사일 18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 55회의 교전을 했고 6군데에서 공세가 있었는데 그 중에 40회를 막아냈다. 그러면 15회는 뚫렸다, 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전선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연일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계속 해대고 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크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사일 18발 요격했죠. 그래서 이런 이 공세해서 어제 있었던 공습에서 민간인 사망이 5명, 부상자가 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 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요. 왜냐? 잔해를 치우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민간인인데 이만큼 지금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성토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이 적폐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시스템 내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뭐 적폐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적폐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부패 척결은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정화 작업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주고 지원을 계속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동맹 그리고 우방들이 우리에게 휴전 강요 안 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또 EU에서 휴전해라, 지금 이 선에서 그냥 휴전해라, 이런 압박을 주고 있는 듯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추측들이 나오니, 또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아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총리는 병력 부족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 징병은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동영상에 가끔 나오는 이 우크라이나 여군들 보면 제법 잘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는 좀 덩치가 좀 차이가 좀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뭐 또 동영상 보여주는 차원이니까 좀 센 장면만 보여줘서 그런지 아무튼 야, 여군인데도 이렇게 싸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영국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방첩 조직이었죠. 군내 방첩 조직 스메르시를 재창설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군사 동향을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 정보를 적국에 빼돌린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방첩 조직, 소련 시절의 방첩 조직인데 거의 뭐 이 공산 시절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RFE 자유 유럽 방송이죠. 이 방송에서는 벨라루스는 이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군사 도시를 건설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체르니유 위에 있는 고멜이라는 도시죠. 이 고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무렵 러시아군 1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여기서 벨라루스군하고 연합훈련하고 합동훈련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북부 지역에서 북부 전선을 새로 열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를 했던 바로 그 지역이죠. 그런데 이 고멜에 대규모 군사 도시로 만든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 지금도 그렇고 이 전쟁 중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북부 전선을 통해서 키우를 치고 들어가는 이 어떤 작전을 벌일 때 이 후속 군수 지원,
전투 근무 지원 부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규모 군사 도시를 만들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키우를 지금 압박하는 이런 형세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의 드론 기업 여기에 있는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사이버전 한 거죠. 그래서 드론을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 100GB면 엄청난 용량인데 이 정도를 탈취했다라고 하니 우크라이나가 꽤 쓸모있는 정보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활용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자,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한국도 북한의 사이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 능력 굉장히 이제 키워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거에 사이버 사령부가 뭐 정치에 개입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사이버 사령부를 일부러 축소시키고 억제하고 발전하는 것을 누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발전하려는 해야 된다. 더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사이버 사령부 이거 키우면 안 돼. 정치 개입하려고 그러지. 댓글 작업하려고 그러지. 이런 프레임 이게 바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실인가 안 사실인가 그걸 떠나서 지금 미래에 그리고 현재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군은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전에 말이야 니들이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자가 저희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군의 사이버 조직 그리고 국정원의 사이버 조직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전자전을 통해서 서방제 GPS 유도탄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GPS 유도탄 같으면 엑스칼리버 155mm 유도 포탄 그리고 GMLRS 227mm 유도 로켓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GPS 유도를 받아서 정밀 타격하는 건데 이런 걸 최근에 제밍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자, 이 엑스칼리버나 GMLRS나 이런 것들은 상용 GPS 유도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군용 GPS를 받아서 가요. 상용 GPS보다 군용 GPS는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이 주파수가 달라요. 그런데 러시아가 전자전을 통해서 그 군용 GPS 주파수 코드를 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혹시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걸 정보를 유출하는 간섭이 있는지 아니면 러시아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 주파수를 뭐 사실은 주파수가 매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북한도 당연히 이거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 한국 육군, 해군 할 것 없이 전부 미국의 군용 GPS 코드를 받아서 공격하는 이런 무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용 GPS를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상용 GPS는 사실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데 군용 GPS마저도 이렇게 교란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북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가 점령지 보안 강화용 국가근위대 3만 5천 명을 추가 배치해서 점령지 그러니까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안스크 뭐 이 지역에서도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러시아 공수군 대령인데 헤르손 전선에서 아군 지뢰 자기네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밟아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72년생 대령이라고 하는데 이 자포리자 전선에 있는 이 사령부 소속인데 전선 시찰 나갔다가 자기네들 지뢰를 밟고 죽었다라는 거고. 자, 오래간만에 뉴욕타임즈 척 파러가 지도를 대량 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우디우카 전선인데 척 파러의 이 지도가 사실이라면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선전을 한 건데 이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가는 러시아군의 이 영역은 그대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쑥 올라갔으니까. 문제는 이 위에서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기찻길을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러시아군이 다 사라지고 지금 기찻길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아우디우카의 서북쪽에서 굉장히 선전해서 러시아군을 밀어냈다. 이 말이 되는데 좀 믿기 힘들지만 이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자, 쿠판스크 전선에서도 뭐 이 지역에서는 그대로 계속 싸우고 있고 이 리만 페리시 숲 쪽에서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도
여기 이바니우카라고 있어요. 여기 이바니우카에서 동쪽으로 훨씬 더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밀어낸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경합지로 표기가 되죠. 그래서 쿠판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사실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이 헤르손 시내에다가 다량의 포격을 퍼붓고 있고, 이 강북쪽에 우크라이나 군이 좀 있는 곳에 계속 이렇게 포격을 퍼붓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뭐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지만 어쨌든 선전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타임즈 척 파월의 이 지도가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뭐 여기서도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나름 선전은 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전선 상황을 볼 수 있었고, 자, 이스라엘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북부, 중부, 남부 전 방향에서 폭격, 그리고 폭발 등등 다양한 공격을 했는데, 이 폭발 같은 경우는 이 폭발물 매설해서 터트리는 이런 공격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탕작전 위주로 가자에서는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전사자가 4명이 추가됐다고 해요. 4명 많죠. 3명은 기존의 부상자가 결국 그 병세가 악화되어서 사망을 했고, 1명은 전투 중에 전사를 했는데 예비군 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180명의 전사자가 되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서 유엔 가자지구 조정관과 면담을 했는데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그래서 이 블링컨 장관 이런 식으로 튀르키예 갔다가 튀르키예에게 좀 협조 좀 해라 라고 하고는 지금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 블링컨 장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안 된다. 그거는 팔레스타인에 맡겨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고, 또 이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전쟁 내각과 회동을 했는데 가자지구 작전 이거 좀 축소하라. 그래서 이 시가전보다는 그냥 폭격 또는 이 소탕전, 체포전 이런 쪽으로 해라. 왜? 민간인 피해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또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하고 싸우지 마라. 여기까지 확전하는 건 하지 마라. 그냥 여기 하마스하고만 끝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한지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요. 서한지구에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즉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건너온 친이란 민병대들이 여기 다량 침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이 헤즈볼라도 우리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발표하는 브리핑하는 이 작전 상황도를 또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자, 남쪽에서 3군데, 북동쪽에서 1군데 해서 이스라엘군은 우리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어 라고 전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받으니 이스라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부었죠. 여기가 아까 이 헤즈볼라가 북동쪽에 공격했다고 하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대규모 폭격을 퍼붓는데 블링컨 장관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요르단은 시리아 남부 친이란 군벌 거점을 또 공습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전투기에 가서 폭격했죠. 근데 또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핵심 표적 30개소에 공습을 했는데 목표 달성했다. 뭔가 어떤 그 핵심 인사 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수색을 해보니 군수 공장들이 다량 발견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깨부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군은 시누아르, 하마스의 최고 수장이죠. 시누아르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시누아르가 인질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질들, 피랍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누아르 제거 작전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시누아르 들으라고 하는 심리전의 일환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라드완 사령관의 제거는 우리 작전이다. 라드완 사령관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라드완 군, 헤즈볼라의 한 그 군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드완 군 사령관 하삼 타윌, 이 사람이 지금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이죠. 나스랄라의 처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나스랄라가 자기 SNS에 내 처남이 지하드하고 지금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SNS 올렸는데 그 폭격을 통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군이 공대지 공습을 했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반미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도 대단히 좋아요. 밖으로는 반미하면서 내 아이는 미국 유학 보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밖으로는 반미하면서 미 해병대 군복 갖다 입으면서 마크는 자기네들 마크 붙이고 있죠. 어떤 희한한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량급 인사가 공습을 통해 제거되었다라는 거고 이스라엘 대표단은 인질 협상을 위해 카이로에 도착했다. 아마 모사드가 되겠죠. 이집트가 요즘 협상 중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탑스타라고 하는데 이단 아메디 가수 겸 작곡가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탑스타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비군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칸 유니스의 지하 터널 소탕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 부비트랩으로 인해서 작전 중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식이 깨어났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큰 중상을 입었다는 건데 이 정도 탑스타도 예비군 소집에 응해서 직접 총을 들고 작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탑스타였던 사람이 국민을 속이고 미국으로 가버렸고 또 요즘은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 스티브 어쩌고 하는 사람 그런 거 있죠. 정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슬림 단체는 미국 내 무슬림 단체인데 텍사스의 댈러스 공항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가 착륙하려고 하는데 그 전용기가 착륙할 때 이 활주로에 진입을 시도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14명이 확 들어갔는데 뭐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비행기 착륙할 때 어떤 혼란을 주겠다. 뭐 이 작전으로 들어갔는데 14명이 다 체포됐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중요 소식 봅니다. 중동 전역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가 이란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미국인이나 유대인보다 이란이 더 나쁘다며 눈에 보이는 족족 멸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미국의 방관 속에 중동 사태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현지 시각 1월 8일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고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IS는 아부 후다이파 알 안사리 대변인 명의로 아랍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란과 하마스 그리고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시아파 무장단체들을 이교도보다 더 나쁜 배교자라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IS는 성명서에서 하마스는 이란의 지역 패권 장악 사업을 위해 무고한 가자지구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의 행위는 신의 이름을 위한 것도 지하드의 길도 아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IS는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십자군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교도들과의 싸움보다 시아파, 다른 배교자들과의 싸움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모든 IS 전사들은 이 배교자들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죽여라 라고 성토했습니다. IS가 이란과 저항의 축을 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 3일 IS 아프가니스탄 지부가 솔레이마니 사망 4주기 추모식 폭탄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IS의 여러 지부 가운데 하나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이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란 내무부는 현재 사건 관련자 11명을 체포하고 배후를 조사 중인데요.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들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 IS가 있었다면서 지구 끝까지 추적해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선언하고 IS 최고 지도부가 저항의 축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중동 사태는 더욱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IS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토벌전으로 10년 전보다 크게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민병 조직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IS 전문가인 스탠리 존 아시아 저널리즘 칼리지 겸임 교수는 인도 일간 더 힌두에 기고한 칼럼에서 IS는 이교도보다 시아파 세력을 더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IS의 대이란 투쟁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S가 중동 지역 내 세력을 규합해 이란과 저항의 축 세력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경우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은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혼란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혹시 미국이 이 상황을 공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IS 완전히 그냥 201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고 정말 미친 개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그 바빌론 문명의 엄청나게 인류 최초의 문명 유적지들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 사람 납치하고 잠수하고 이런 잔악한 행위를 계속 보여주어서 이 오랫동안 공격을 해서 거의 지금 소멸 직전의 단계까지 갔는데 그래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때 수십만 이랬던 것이 지금 이제 몇천 명 이런 단계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 몇천 명도 큰 거죠. 그런데 그 IS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자, 지금 저 이교도보다 즉 이스라엘이나 미국보다 지금 십자군 전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배교자들이 더 나쁘다. 시아파. 그래서 그 하마스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하마스는 이란이 착취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 이란이다. 그 최후 최종 보스가 이란이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수니파들은 시아파들 보면 다 죽여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완전히 전면전을 선포를 했고 이란에서는 역시 이 솔레이마니 추도식 사주기 때 발생한 폭탄 테러 그 배후를 언급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하겠다. 서로 간에 지금 이제 끝까지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3년 미 국무부 추산 IS 잔당 활동 현황인데 일단 이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조직이 IS 본진이죠. 여기에 지금 5천에서 7천 명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분파가 4천에서 6천 명 이 두 개가 꽤 커요. 그리고 소말리아 지역에 있는 알샤바브라는 조직이 7천에서 12,000명 굉장히 크죠. 그 예멘에 또 있어요. 3천에서 4천 명. 예멘 후티하고 또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소규모 단체들이고 자 이래서 이 전체 단체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2만 명 3만 명 되죠. 이들에게 보이는 족족 죽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미국이 최근에 후티 이 지역에서 미군이 계속 군함을 공격받기도 하고 또 시리아 이라크에서 미군 기지가 공격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시만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혹시나 이 IS를 부추기는 이런 공작을 한 것은 아닌가. 마치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탈레반의 무기를 지원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탈레반을 무장시켜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장교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큰 일조를 했던 그 작업처럼 이 이란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IS를 그 잔악한 IS를 제2의 방법으로 IS를 지금 키워줘서 이런 식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이게 역사 전체로 봐서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난장판으로 더욱더 변해가고 있는 중동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